한국군의 수준은 거의 탑이죠. 림팩 훈련이 끝나면은 이런 배 좀 살 수 있나. 이게 미국에서 목마른 사람의 샘판다고 막 접근하잖아요. 저 정주대왕 같은 경우는 상세설계 및 함 건조하면서 1년 반 만에 만들었어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헌배를 갖다가 완전히 새 배를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문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물어보셨습니까?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예. 예, 잠수함 전문가시고 군사 전문가시고 오늘 국방홍보원 가셨다고요? 오늘은 이제 림팩 관련해서 지금 림팩이 6월 24일 날 시작해가지고 네. 7월 31일 날 끝나요. 아하, 지금 그거,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이에요. 그것 네. 때문에 가서 생방송으로 요즘 뭐 국방홍보원에서 생방송을 자주 내보낼 모양이에요. 아하. 거기서 메이크업까지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얼굴이 이뻐지셨네. 변장을 하고 왔지, 변장. 림팩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태평양 훈련 그런데 림 오브 퍼시픽 엑서사이즈.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 퍼시픽의 이제 림이라고 하는 게 둥그렇게 돼 있는 거죠? 태평양 연안국. 네. 연안국이 모여서 어떻게 해군을 공동 방위하고 어떻게 해상 교통로를 서로 보호하고 그 상호 뭐 작전 운용을 같이 할 거냐 네. 뭐 이런 것들을 1971년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90년도부터 참석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올해가 31일째더라고요. 근데 오래 했군요. 올해 30일째인데 31개 국가에서 지금 31개 네. 국가요? 함정이 그럼 어떤 나라야? 함정이 40회 엄청나죠.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뭐 캐나다, 페루 등등 태평양 연안국에 있는 국가는 많아요. 칠레, 그다음에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까? 중국은 옵서버로 2016, 17 이 정도에 참가했었는데 네. 중국은 좀 부정직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뭐 기밀 뭐 정보 네. 감청하고 이런 게 좀 드러났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배제됐습니까? 그 뒤로는 러시아도 한때는 그 참가해가지고 옵서버를 했는데 네. 러시아, 중국은 빠졌고 이번에 보니까는 뭐 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도 와요. 그래서 네. 갈수록 늘어나. 제가 2002년도에 디젤 잠수함 나대용 함장할 때 네네. 몰고 가서 우리 잠수함에서 미사일로 네. 72km 이격된 그 표적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한국 네. 최초로. 그때 초긴장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한 8개국에서 왔었는데 지금은 31개국이 왔더라고요. 와, 매 엄청난데요? 2년마다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럼 그 나라들이 동맹 국가들이에요, 서로? 태평양 연안국이라 됐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좋아하는 국가는 다 오라 하지요. 아하. 미국이 같이 합력해서 공동 방어하자. 네.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옛날에 그런 목적으로 보였는데 요즘에는 뭐 방산 전시 효과도 있고 아하. 해군 함정이 이제 거의 집합하기 때문에 네. 가면은 서로 방문도 해요. 함정끼리 방문하고 네. 승조원들 교환도 하고 뭐 그다음에 문화 행사도 하고 어떤 때는 체육 대회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 대회도 해요? 마라톤 대회도 하고 뭐 테니스 대회도 하고 참가한 국가끼리 그 그리고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제 정박에서 하고 정박에서 그런 이제 교류 행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사전 회의를 하죠. 우리 네. 이런 훈련을 이번에 하자. 네. 공지사항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31개국에서 온 국가를 총지휘하는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았어요. 정말요? 대단한 거죠. 그럼 미국도 한국 밑에 들어온 그렇지. 미국 겁니까? 함정도 한국 지휘관 밑에. 우리 이번에 우와. 투스타가 갔는데 우리 한국 장성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 때만 해도 8개국 오고 좀 초라했어요. 그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한국맘도 안 왔거든. 네. 한국맘이 안 오면요, 이 카와이 주민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요. 왜요? 왜냐면은 한국맘은 호위 함정까지 하면은 만여 명이 어허. 들락날락하면서 시장을 거기 돈을 많이 쓰겠군요. 하와이에다가. 돈을 쓰고 가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간 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한국맘이 안 왔거든. 네. 입이 튀어나왔더라고. 이번에는 루스벨트 함이 참여하고. 네. 그래서 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세력을 많이 보냈어요. 미국은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뭐 이지스 구축함 등등 뭐 미국이 제일 세력이 많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정조대왕함 이지스 함 중에 제일 신형 예. 정조대왕함 그다음에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오다가 림팩에 참여한 장보고 3 그다음 도산 한창호 캐나다 갔다 오다가 갔다 오다가 이제 훈련 참석한 게 고생 많이 한 거죠. 예. 한 6개월 정도 집 떠나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병사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 승조원들은. 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오면은. 네. 그다음에 뭐 거의 캐나다 같이 갔다 온 대전함 호위함이죠. 호위함 3,100톤짜리. 그다음에 상륙함 3,900톤짜리 상륙함도 갔고. 아하. 그다음에 최신형 P3 다음으로 들어온 P8A. 네. 요것도 갔어요. 그래서 예. 아마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함정 전력을 많이 보냈어요. 일본은 이번에 잠수함도 안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잠수함도 미국, 우리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칠레, 캐나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군요. 잠수함도. 그럼 구성군 사령관인데 거기 밑에는 그러면 항공모함도 있고 핵 추진 잠수함도 있고 뭐 다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다 들어가죠. 근데 훈련 원래 기획은 샌디에고에 있는 삼함대 사령관이 이 기획을 해요. 네. 근데 총 기동 함대 사령관은 미국에서 하고 삼함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해군 연합 해군 거기는 뭐 공군도 들어가고 기동 함대 하면 다 들어가니까 해군 파트의 총 사령관이 우리 해군 제도교에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도 다 지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타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재작년 2024년도에는 미국에서 우리가 부사령관 임무를 줬어요. 예. 부사령관 임무를 줘보니까 참 잘하더라.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사령관 임무를 준 거예요. 부사령관을 했었군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가 처음에는 우리가 90년도부터 갔는데 처음에는 작은 배, 뭐 1200톤짜리 배 가지고 가서 정말 가랑잎주처럼 태평양에서 이랬는데 네. 지금은 뭐 엄청난 세력이 큰 세력을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뭐 너 2척 한번 3척 한번 지휘해봐라. 한 10척 한번 지휘해봐라.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상륙 강습함 사령관, 강습전단 사령관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항공 그 기동부대 사령관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최근 이번에 이제 연합 구성군 사령관을 한 거는 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한 거는 총지휘관을 맡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지스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방송에서도 많이 듣고인데 이지스함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현존 구축함 전투함 중에서는 전투를 제일 잘해요. 아하. 그 이지스라는 거는 그리스 용어로 신의 방패 그래. 신의 방패. 방패요? 네, 방패. 네. 이지스가 방패란 얘기인데 이 구축함의 능력은 현존한 수상함 중에 전투를 제일 잘하는 건 첫째 대공전. 대공전이 있으면은 항공기나 미사일이 날라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지스 전투 체계가 있어요. 전투 체계. 네. 전투 체계는 배 두뇌. 네. 그러니까 그 계산을 컴퓨팅 해가지고 사실은 거리를 방향을 다 보고 레이더로 잡아서 자동적으로 요격하는 거예요. 아하. 1000km 밖에서 1000개 이상의 표적을 다 동시 추적하고 20개 표적 이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대공전의 왕자죠, 왕자. 그래서 그 막 1000개를 동시에 추적해요? 네. 그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에 연결된 전투 체계가 또 그걸 다 계산을 해요. 네. 그래 자동적으로 이렇게 교전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지스 전투함은 현존한 전투함 중에서 제일 전투 능력이 출중하고 네. 그거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이 원조. 네. 그다음에 일본의 아타고함, 우리의 세종대왕함 이 정도가 3파전인데 네. 우리는 세종대왕함보다 최근에 업그레이드인 정주대왕함. 세종대왕함은 7,600톤짜리, 네. 정주대왕함은 8,200톤짜리 더 키웠어요. 그다음에 8,200톤이면 길이로 하면 어느 정도? 170m 정도 되죠. 170m. 와. 그래서 이제 뭐 축구장 길이 2배라 하는데 길이보다는 좀 작고 그래서 네. 아무튼 이 능력이 출중한 배 하면은 이지스 구축함을 가진 나라는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노르웨이, 스페인 한 6개 되는데 네. 호주가 제일 늦게 그래서 그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사는 나라. 네. 비싼가 보군요. 네, 이게 한 척에 우리 정주대왕 같은 게 한 척에 한 1조 6천억 대요. 배 한 척. 와. 대단한군요. 그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도 그러면 한 5개, 6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우리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전투 체계는 미국이 다 공급해요. 아, 그 레이더라든가 이런 건 이지스 미국 전투 거예요? 체계, 이지스 전투 체계를 미국이 공부하는데 그게 선가의 한 40%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그거 뭐 없으면은 그 그야말로 1조 4천억이면 한 6천억은 네. 그 전투 체계를 사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거야. 이건 이제 기술 종속 플러스 해가지고 네. 계속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 해서 KDDX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다가 사단이 나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법적 다툼도 있었는데 그래서 KDDX라는 거는 원래 구축함이 영어로 DD에 DD. 네. 디스트로이어. 근데 K는 앞에는 코리아. 네. 그다음에 X 마지막 X라는 익스페리먼트를 처음 만드는 배를 KDDX 그래요. 아, 배를 만들 때는 그렇군요. X가 들어가면 처음 만든다 이런 시제함.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그 전투 체계 우리 거 한국화하자. 그러니까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려고 우리가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을 했는데 한국의 이 막강한 조선소 2개 조선소가 서로 과다 경쟁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뒤늦게 한 2년 반 뒤늦게 이제 하나오션이 만드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레이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국형 위상 배열 레이더 전투 체계 이런 걸 다 갖게 되면은 네. 이제 그야말로 국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팔 수 있는 거죠. 아, 지금은 네. 미국의 지금은 미국에 허락을 의존하고. 받아야겠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기술 종속을 벗어날 수 있는 얘기가 돼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이번 림팩 훈련에 참여한 나라들의 그 해군 함정 중에 한국산 그 빌트인 코리아가 뭐 있다고 뭐 그런 2024년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네. HD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팔았어요. 네. 2023년 호세 리자를 함이고 이번에는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네. 좌우지간 호위함 3,100톤짜리가 왔어요. 네. 그다음에 뉴질랜드에는 그 군수지원함 네네. 그걸 팔았어요. 아하. 그래서 뭐 아무튼 하와이 림팩을 가면은 각국의 함정 전시가 되는데 네. 함정 전시가 되는데 좀 어깨가 올라가죠. 그 군함의 수준을 보면 국력 수준이 나타나거든. 아. 그래서 거기에 한국 배가 이렇게 많아. 네. 한국에서 간 배 플러스 수출한 배가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뭐 저 필리핀에서 와서 오니까 이 배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 물어보거든 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되니까 한국산 배는 그리고 상당히 새 거겠는데요. 그렇죠. 얼마 안 되죠. 네. 이번에 필리핀에서 온 배는 뭐 한 2년 정도 됐나요? 네. 그러니 새 배고 그래서 림팩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그 명함 교환하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런 배 좀 살 수 있나 이게 네. 방산 효과, 세일즈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림팩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사 그 훈련이니까. 함정에 이제 가면은 맨 먼저 줄 맞추기부터 해. 줄 맞추기. 좌로가 우로가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포토 엑서사이즈라 아주 비싼 사진을 찍어요. 항공모함 센터에 두고 맨 가에 이제 구축함부터 시작 호위함 쭉 호위하면서 네. 잠수함을 맨 앞에 보내고 이래가지고 예. 포토 엑스 그게 아주 비싼 배죠. 네. 그 많은 함정 기둥 그거부터 하면서 포토 엑서사이즈 끝나고 이제 이 같은 함정끼리 구축함은 구축함끼리 뭐 상륙함은 상륙함끼리 나눠 가지고 이번에는 대공전 한번 누가 지휘해봐. 함정 이런 거 이번엔 대공전도 우리가 부지휘관 맡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지스 구축함 함장이 부지휘관을 맡았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대함전 이번에 팜포로 교전하는 거 미사일로 교전하는 그런 함정 전투를 한번 해봐. 네. 누가 지휘해봐. 그다음에 뭐 대잠전 잠수함 잡는 걸 지휘해봐 이렇게 하지. 그걸 성분 작전 훈련 그래요. 네. 그런 걸 다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편을 나눠요. 편을 나눠 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섬에 한번 여러 사람 힘을 합쳐 가지고 가서 뭐 해상 교통로도 보호하면서 상륙군을
투입해. 네네. 이런 임무를 줘요. 그럼 네. 상륙 강습 사령관이 가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또 마지막에는 양으로 나눠요. 홍군, 청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휘관 임무를 주고 자 서로 공격 훈련 시작하는 거죠. 아, 거기 참가한 나라들끼리 서로 그렇죠. 공격을 하는군요. 가상 전투. 그러니까 네. 거기 가면은 전기 경연대회, 무기 실사 훈련, 그다음에 뭐 각종 각국의 문화 교류 아주 다양해요. 예.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정박 훈련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행사를 하고 그다음 사전 엑서사이즈 훈련을 어떻게 할 건가 사전 연습을 하고 육상에서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은 배를 쫙 몰고 다 나가서 해상에서 한 2, 3주 하죠. 그러면 상대방 배를 격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상으로 신흥으로 보내 전술 훈련을. 그것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래서 판단합니까? 이제 엄파이어가 있어요. 심판이. 아. 예,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보면은 우리 한국 군함이 잘 싸웠다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분석해 가지고 원래 훈련이 끝나면 2, 3개월 지나면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시간별로 누가 쐈는데 거리 얼마 있었어, 유유 사거리 있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그 발표하기 전에 막 내가 공격을 잘했어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좀 있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가 예. 몇 달 후에 나오는군요. 원래 분석을 하면 그렇게 정확히 분석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함정이 실제 기동한 걸 다 로그 기록이라 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 가지고 하는 건데 사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좀 발표하는 게 좀 있어요. 좀 과시하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국, 일본이 이 탑 클래스예요. 훈련하면 그렇군요.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를. 우리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한 6개월 준비해요. 연습을 많이 잠수함 하는군요. 같은 경우는 그 함정 실루엣 있잖아요. 네. 멀리서 이 그림 같이 보면은 저거 그림자 같이 보이는 저거 어느 배다. 저건 알레브 그 구축함이다. 저거는 뭐 항공모함이다. 다 식별하고 그 속력 뭐 재원 다 외우고 가야 돼. 네. 그래서 전망경으로 딱 올리면 다 저건 어느 배네. 우리 거네. 칠레 거네. 뭐 이렇게 다 구분해야 돼. 다 머릿속에 외우고 가야 돼.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거네요. 우리는 뭐 북한하고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네. 항상 주적 개념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전 같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훈련 수준은 거의 탑이죠. 그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해군 함정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마른 사람의 샘판다고 막 접근하잖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은 그래서 미국이 의회에서 뭐 정보 요청도 하고 원래 뭐 그런 것 미국이 같은데요. 이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는 정말 함정을 양산했어요. 네. 그야말로 막 벽돌 찍어내다시피 해가지고 1970년대까지는 단연 조선 왕국 네. 그냥 완탑했죠 완탑.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쟁이 시들해졌잖아요. 그다음에 냉전이 끝나고 이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함정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거야부터 그래가지고 막 우방국에 많이 나눠줬잖아요. 네. 공짜로도 주고 공짜로 뭐 줬어요? 돈 1불 주고도 팔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 능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부터는 이제 조선소에 보조금 장려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기술 혁신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도 어디 뭐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1970년대까지는 단연 완탑했는데 그 조선 능력인 일본으로 와서 일본이 80년 90년대 탑했어요 또. 네. 그 2000년도 2020년도까지는 우리 한국이 또 탑했다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일본인데 네. 중국은 지금 조선 능력은 뭐 5, 60%를 만들어내요. 네. 세계의 조선 능력 군함 플러스가 상선까지. 네네. 근데 우리가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앞서죠. 우리는 네.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뭐 그 LNG 선박이나 쉐빙 LNG 이런 것도 우리가 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군함 건조 능력도 우리가 깔끔하게 잘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미국이 잘 알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너무 조선 능력이 후퇴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미국이 조선 쇄국 정책을 썼어요. 조선 쇄국 정책. 쇄국 정책이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법이 존스법하고 그다음에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존스법은 상선에 관한 거. 아하. 그다음에 반스 톨레프슨법은 군함에 관한 거. 아하. 거의 키는 미국의 연안에 돌아다니는 모든 군함과 상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한 배. 이거예요. 미국 외국에는, 내에서. 외국에서 건조를 할 수 없어요. 네. 미국의 돈으로. 네. 그게 강력한 두 가지 법이 쇄국 정책을 한 게 쇄국 정책. 우리끼리 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조선이 이 나락으로 간 거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쇠락에 있어요. 네. 잠수함도 고장나면 수리 들어가는데 막 수개월 수십 개월 대기해야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선되자마자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조선 헬프미 네. 조선 능력을 더. 그 2020년 15년 20년 사이부터는 중국이 미국의 군함 수를 앞질러 버렸어요. 성능 면에서는 미국이 단연 1위죠. 한국 뭐 10만 톤 항공모함 뭐 11척 가지고 네. 있으니까 이런 건 미국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능 면에서는 압도하는데 네. 숫자적 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1등이에요. 아하. 총 톤수에서는 미국이 아직도 우위인데 네. 척수에서는 중국이 앞서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하죠.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은 등치 좋고 성능 펀치도 중요하지만 많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함정 군함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뭐 2025년부터 55년까지 30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 아하. 뭐 군함을 뭐 364척까지 늘리자. 지금 297척 정도 있는데 네. 중국이 360척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늘리자 했는데 아니 늘리라고 아무리 해도 말로 하면 됩니까? 법도 고쳐야지. 네. 그다음에 다 그만둔 조선 기술자 불러와야지. 농담으로 평균 조선소 기술자 평균 연령이 뭐 80세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미국에 고령화돼 있고 그래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SOS를 쳤는데 우리가 야 이거 미국 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뭐 쉬운 말로 손해나는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타에 관세 협상이 나왔죠. 관세 협상. 네. 관세 협상 나와가지고 3,500억 불을 우리가 투자하겠다 했는데 1,500억 불 그 중에서 그게 한 155조 정도인데 네. 그거를 그 돈으로 투자해서 미국 조선업을 살리겠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필리조선소 샀잖아요. 네. 하나오션에서. 네. 현대중공업하고 HDI 이런 데는 또 삼성중공업은 헌팅턴 일거스 조선소하고 지금 MOU 맺어가지고 무엇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게 작년 말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MR로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군수 주한함 수리를 맡은 거예요. 수리. 네. 수리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자격증 다 따고 그래가지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맡겼더니 헌배를 갖다가 완전히 세 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군요. 미국이 깜짝 놀랐겠네요. 깜짝 놀랐죠. 막 대스특필하는 거죠. 야 정말 한국 조선 능력 대단하네. 네. 우리 조선소에 맡기면은 정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기간 지켰지 세배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이 신뢰가 확보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30년간 1,600조를 투자해가지고 군함을 재건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걸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막 주판을 튕기고 있는 사이에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뭐 그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이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이 군함 열척 만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저거 진짜 농담으로 한 거 아니야 했는데 최근에 RFI라는 걸 보내왔다는 걸 확인됐어요. Request for Information. 네. 정보 요청서. 내가 군함을 살려고 하는데 한국의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SK 오션프렌트 이런 데는 군함을 만드니까 이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군수 지원함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레터를 보낸 거예요. 이미 다 확인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냈더라고. 네. 그래서 지난 7월 23일 날 우리 통상부 장관도 갔잖아요. 네. 가가지고 마스가 그야말로 우리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우리가 그 관세 협상 때 네. 선수를 쳤잖아요. 네. 마스가 S자 쉽빌딩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조선 능력 협조하겠다. 그것이
지난 7월 23일 날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마스가를 우리가 이제 하겠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떠한 투자 속도로 이렇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리 능력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알레이버크함이 원조인데 네. 거기보다 우리가 3분의 1 기간에 만들어내요 우리가. 아하. 거기는 기간도 느려요. 그다음에 가격은 절반 가격으로 만들어낸다고. 네. 미국 같은 데는 뭐 이제 GDP 1인당 GDP가 8만 6천 불 되면은 꾸준히 일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안 하기 네.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 인건비가 비싸고 네.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 이지스함 만드는데 그 한 3년? 설계 다 끝난 이후로 네. 우리가 저 정주대왕 같은 경우는 상세 설계 및 함 건조하면서 1년 반 만에 만들었어요. 정말요? 1년 반이요? 그럼 그런데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뭐 한 3배 정도니까 한 5년? 5, 6년 걸리죠. 설계 끝나고 나서 끝나고 5년. 나서 이제 만들기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빠르죠. 와, 미국은 정말 부지 하세월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간곡히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전 해군 생활 32년 했지만은 사실 미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다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따라가고 했는데 이 조선 능력은 지금 미국이 우리를 제일 부러워해요. 그리고 우리의 빅3 선수 뭐 가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요. 그 항공모함을 11척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그걸 만든 나라 아닙니까? 만든 나라인데 이제 어떻게 이 건조 정책을 유지하느냐. 이 그 유지하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천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 R&D 능력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기술자들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기술자 잡아두기가 힘들으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쇠퇴하는 거죠. 생산 라인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어려운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의 조선 기업들이 미국 해군 함정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 말로만 한다 그랬는데 내 말로만 하면 우리 장사가 안 되거든. 네. 새로운 배를 만들어야죠. 예. 우리 조선소는 다 계산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전투함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건 핵추인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은 아직 부탁을 안 하는데 네. 전투함정 정도 뭐 호위함 정도 네. 이 정도는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네. 건조하는 걸. 그렇게 하면은 뭐 한국에 부탁하면 금세 만들어내니까 네. 오히려 좋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게 결국은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 하나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그 중국이 가만히 있어요? 미국은 밖으로 나오려고 중국은 밖으로 나오려고 미국은 통제하려고 이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남사건도 뭐 네네. 남중국 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무슨 소리야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짬짬이가 돼가지고 계속 건조 능력을 이제 주고 하면은 중국이 또 견제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야, 너 한국 정말 조심해. 응? 왜 거기하고 편 먹고 이래? 네.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도 조심스럽게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돼요. 네. 고려하고. 그렇군요.